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너무나 큰 별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미디어는 온통 이건희 열풍입니다. 자, 이건희 삼성 회장이 오늘 새벽 별세했다는 소식에 지금 외신들을 포함해서 이건희 회장의 생전의 모습들, 그리고 생전의 추억들, 그리고 어떻게 이병철의 후계자가 되었나, 이런 데 초점을 맞춘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새벽 이건희 회장의 임종을 어머니 홍나희 씨와 함께 지켜봤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오후 4시가 좀 지나서 서울 삼성병원 빈소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들, 딸과 함께였습니다. 조용히 말없이 빈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이재용 부회장과는 사촌이죠. CJ 이재현 회장도 찾았습니다. 그리고 현대가에서도 빈소를 찾았습니다. 자, 이건희 회장은 어떻게 후계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조선일보가 이건희 회장이 공식 석상에서 2차례 눈물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언제였을까요?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이건희 회장은 이병철 회장의 셋째아들입니다. 첫째 형과 둘째 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세 경영은 이건희가 맡았습니다. 조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병철 회장은 전격적으로 내 후계자는 건이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자, 이렇게 한 데는 삼성가로서는, 이병철 회장으로서는 가슴 아픈 그런 사건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한국 비료 사카린 밀수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건희가 친형 2사람을 제친 것은 이 한국 비료 사카린 밀수 사건이 당시 엄청난 충격을 줬고, 이 사건에 큰형, 둘째 형이 관여한 것이 드러남으로써 이건희 씨가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이병철 회장은 경제계를 은퇴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자리를 이어받은 첫째 형이 삼성그룹 혼란을 가져왔다는 판단 아래 이병철 회장은 결심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1966년입니다. 이건희 회장이 첫 직장으로 동양방송 TBC에 입사합니다. 당시 이 TBC 개국은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화를 냈다고 합니다. 재벌이 언론까지 가지면 말이 되느냐. 그런데 이병철 회장은 그동안 하도 언론에 많이 당해서 내가 직접 한번 해보겠다. 홍진기 전 장관과 손을 잡았습니다. 사돈입니다. 자, 장인어른이 경영하는 이 동양방송, 여기에 이건희는 취직을 합니다. 첫 직장입니다. 그해 사카린 밀수 사건이 터집니다. 이맹희, 이창희 씨가 관여한 것으로 드러납니다. 큰형, 둘째 형입니다. 이후 이병철 회장은 책임을 지고 경제계를 은퇴합니다. 뒤로 물러납니다. 한국비료는 지분 51%를 국가에 헌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큰형 이맹희 씨가 당시 36세였습니다. 총수대행 아버지를 대신해서 10여 개 부사장 타이틀을 달고 활동을 합니다. 그러나 그룹은 혼란에 빠지고 결국 이병철 회장은 막내에게 삼성을 맡기기로 결단을 내립니다. 이즘 이건희 회장의 관심사는 바로 미국 실리콘밸리였습니다. 1970년대 실리콘밸리를 경영하며 신산업 진출에 사업 전략을 구상했는데 아버지가 거절합니다. 한국 반도체 인수를 거절하자 자신의 돈으로 한국 반도체 지분 70%를 인수합니다. 상당히 무모하지만 이건희는 고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리콘밸리를 50여 차례나 드나들며 반도체 기술 이전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바로 삼성전자의 반도체 신화는 이때 잉태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병철 회장은 10년이 지난 1977년 닉게이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건희가 후계자다. 공식 발표합니다. 1978년 삼성물산 부회장으로 승진하면서 그룹 후계자로 경영 수업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병철 회장 집무실 바로 옆방이 이건희의 방이었습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상당히 일찍부터 이건희는 후계자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자, 이건희 회장의 눈물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쓴 것도 눈길일 겁니다. 이건희 회장은 공식 석상에서 2번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한 번은 명예롭지 못한 자리였습니다. 재판정이었습니다. 2008년 비자금 조성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던 이건희 회장은 삼성전자에서 나오는 제품 중 11개가 세계 1위인데 1위는 정말 어렵다. 그런 회사를 만들려면 10년, 20년 갖고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이어가다가 결국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 다음 눈물은 아주 명예로운 자리에서 흘렸습니다. 바로 2011년이었습니다. 2011년 7월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확정 발표를 듣는 순간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당시 이명박 정권이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3수 끝에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합니다. 이때 1등 공신이 IOC 위원이었던 이건희 회장이었습니다. 아무튼 많은 사연, 시련도 있었지만 오늘은 그가 타계한 날이기 때문에 좋은 이야기만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새벽 이건희 회장이 영면했습니다. 새벽 3시 59분 이재용 부회장과 부인 홍나희 여사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편안히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유족들은 장례를 4일간 가족장으로 치른다고 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오늘 오후 4시 50분쯤 빈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장례식장인 서울 삼성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이 부회장 옆에는 아들과 딸이 함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건희 회장의 별세 소식을 듣고 일가들도 왔습니다. CJ 이재현 회장이 부인 김희재 여사, 자녀 이경우 CJ E&M 상무 등과 함께 빈소를 찾았습니다. 이재현 회장은 이건희 회장의 조카입니다. 자, 이재현 회장은 국가 경제에 큰 업적을 남기신 위대한 분이자 가족을 무척 사랑하셨고 큰 집안을 잘 이끌어주신 자랑스러운 작은 아버지셨다고 회고했습니다. 자, 이날 빈소에는 가족들 외에는 거의 사람이 없었는데 정몽윤, 그러니까 현대그룹 일가들도 일부 방문했습니다. 정몽윤 현대해상 회장, 정몽규 HDC 회장도 빈소를 찾아서 유족을 위로했습니다. 정몽윤 회장은 이건희 회장은 우리나라 재계의 큰 금복이셨다고 회고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취해진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희 회장의 명복을 빕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